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구제기금 논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킹의 날로 휴장했습니다. 보통 휘발유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이 100일 연속 올랐습니다. 보통 휘발유의 소매 가격이 이렇게 오랜 기간 쉬지 않고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파로 인한 전력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에너지 절약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 난방온도 제한과 전력 피크 시간대 지하철 운행 간격 조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오르는 가운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가산금리도 인상하고 있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고요.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갖는데요. 이 구제기금 확충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각국들의 이견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장의 주목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어제장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조정을 받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증시 조정을 받았고요. 0.3% 정도 내리면서 코스피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하락했고요. 533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80전 오르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걸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만이 강보합권에 머물렀을 뿐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는 0.04%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중국 증시는 장중에 4% 넘게 하락하는 가운데 종가상으로 3%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도 해보고요. 관심 종목도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시장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장중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또 이렇게 가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또 하락했거든요. 예, 신고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는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가는 듯한 했지만은 프로그램 매도가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시장을 조금 하락을 했지만 낙폭은 그래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체감하는 그런 낙폭은 상당히 좀 크게 좀 나타나는 예, 종목별로 개별 종목군들이 좀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 몇 개 나오면서 체감 지수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던 건 어제 하루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종별로도 약간씩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좀 물가 안정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에너지 관련 얘기가 지금 대통령께서 에너지 관련 얘기를 좀 하면서 정유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좀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이 게임 관련주들 이런 몇몇 관련 업종들이 조금 낙폭이 좀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워낙 물론 계속 작년 하반기 때부터 나탔던 시장들이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 어제도 물론 조선업황이나 증권업황 그리고 이런 건설주, 이런 세 섹터만 좀 시장에서 좀 상승이 나타나고 나머지 업종들은 전부 좀 빠지는 그런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 매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인 걸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참 따라가기 힘든 장인데 저희가 구체적인 변수라든지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의 전략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변수가 될 만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매매 패턴이 약간 샀다 팔았다 좀 반복을 좀 해가면서 시장을 조금 주도권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난주 옵션 만기 이후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시장에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에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얼마나 나오는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지수는 그렇게 크게 조정은 아니지만 체감하기로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감 지수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진 걸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개인분들이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약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빨리 어떤 재료가 나오거나 호재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 좀
전환점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시장은 당분간은 조금 기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네네. 워낙 연초에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네. 기간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 네.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이제 나올 거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자체도 지금 뭐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코스닥 쪽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흐름 자체가 뭐 1월 효과를 타고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코스닥 쪽도 힘 자체가 미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작년 하반기 때부터 코스닥 시장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네네. 연초에 지금 상당히 그래도 상승률로 따지면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500포인트에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올라왔었는데 역시 좀 힘이 붙이는 모습이 최근에 좀 나타나는 경향이 아닌가. 시장이 워낙 집중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집중도가 약간만 집중돼서 벗어나게 되면 시장은 바로 조정이 좀 나타나는 네네. 그런 시장으로 좀 판단이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올해 상반기 때까지는 투자 업종, 올해 상반기 장 자체가 네네. 투자에 관련된 업종들이 좀 많이 갈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작년에 이익이 많이 났던 기업들이 올해는 뭐 투자 증설 부분에서는 좀 많이 좀 진행을 좀 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업종은 아직까지 뭐 시장이 죽었다기보다는 그냥 최근에 연초에 워낙 세게 올랐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격 조정으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보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시장 변수가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에 맞춘 맞춤형 투자 전략도 세워봐야 되겠죠? 천원 대리께서 도움을 좀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표 수익률을 잡아놓고 종목들이 목표 수익률이 도달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는 섹터들, 가는 업종들 지금 뭐 조선주가 계속 너무 강하게 가고 있어서 들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팔고 났을 경우에는 다시 이런 업종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좀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익률이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좀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승 분위기는 이어는 가지만 왠지 장중에 좀 과열이 좀 나오는 듯한 이런 네네. 지난 금요일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과열이 좀 나오는 듯한 모습이 좀 살짝 보이거든요. 장중에 보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실적 관련주들 이제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이 좀 될 텐데요. 이런 업종들은 선별을 해서 네. 매매를 보수적인 좀 전략을 좀 가져가면서 네. 좀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연초에 상승 분위기에 너무 들뜨셔가지고 꼭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좀 따라가시면은 잘못하면 약간 꼭지 좀 물릴 수 있는 네. 그런 시점도 왔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좀 관점에서 보시지만 그래도 장은 크게 빠지지는 않는다는 베이스는 좀 갖고 계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전략을 좀 갖고 가시는데 너무 꼭지에 이렇게 좀 따라서 좀 사지는 마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네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이 도달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목표 수익률 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목표를 잡게 되는데 네. 요즘 같은 장 상당히 어렵잖아요. 뭐 구체적인 수치로 이렇게 딱 정해 놓을 만한 수준이 있을까요? 지금 대형주 종목을 제가 워낙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대형주 섹터에서 종목을 사시는데 두 자리 수익률을 좀 잡고 종목을 좀 사시면은 네네. 조금 부담이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에서 8% 정도 네네. 수익률 좀 잡아놓고 두 자릿수 수익률보다는 한 자릿수지만 한 자릿수 후반대 수익률 좀 잡아놓고 네. 시장에서 좀 대응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맞지 않나. 종목들이 하루 이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을 좀 내려놓는 모습들이 네네. 반복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아놓으면 네. 목표가가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내가 매수한 단가로 다시 내려와 버리는 네. 이런 종목들이 좀 가격 패턴들이 반복이 좀 자주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낮게 잡아놓고 수익률이 좀 도달을 하면은 네. 종목을 좀 매도하시라고 이렇게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망이를 좀 짧게 잡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셈인데 요즘 들어서 뭐 연초 분위기 휩쓸려서 이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좀 손절선 관리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선은 또 어느 선 쪽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대형주 쪽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20일 추세가 이제 나타내는 부분들이 21선이나 60일선에서 대부분의 지지가 안 되고 종목이 그 이평선을 깼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추세가 좀 깨졌다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21선이나 60일선을 손절가로 잡아놓으시고 네. 그 추세가 깨졌을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평선을 깼는데
내가 종목에 대해서 미련이 남으셔가지고 이 종목을 계속 갖고 계시면 네네.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평선을 깼을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손절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으로 관심을 좀 옮겨서 구체적으로 이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둘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장 자체가 워낙 집중된 시장이라서요. 제가 뭐 지난주에 대우증권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5월 연속 빨간색이 좀 나오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도 한번 증시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고 옆으로 기간 조정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아직까지 증권주들의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을 거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우증권을 이번 주도 다시 한번 제가 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지난주 가격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오늘 매수 단가는 제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갖고 계셔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매수 단가는 27,000원 이하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27,750원 종가가 나왔는데요. 네. 27,000원 밑에 잡아보시고 이제 꼭지를 좀 벗겨가는 신고가가 좀 나오는 듯한 고가가 나오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제가 한 3만 원 한번 잡아보고 좀 가져가는 걸로 전략을 가지고 가는데요. 네네. 올해 지금 증권주들이 생각보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아직까지 올해 2011년도 지금 지수는 조금 더 간다고 보고 있고 네. 랩 시장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막 기관 쪽에서 한 4개월 매수 들어왔고 외국인도 한 이틀 연속 매수가 같이 가담을 해주면서 차트도 상당히 예쁜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3만 원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대형주들 손절 라인이 어디냐고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이게 지금 제가 25,000원 손절가를 말씀드리는 게 61선이 25,000원권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이 깨졌을 때는 제가 아까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는 25,000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61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네, 예. 네, 25,000원 선, 손절선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가 예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반할만한 그런 차트예요. 최근 예. 들어서 많이 올라와 있고 수급을 함께 좀 살펴보죠. 기관 쪽에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예, 지금 기관 쪽에서 한 4개월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네. 외국인 쪽도 한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네네. 지금 어제 시장 보시면은 어제는 딱 3가지 종목 업종만 좀 올랐다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하고 건설업종하고 증권업종. 네. 최근에 증권 쪽이 시장에서는 많이 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삼성증권을 빼고는 다른 증권주들은 그렇게 좀 가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아직까지 조금 추가적인 다른 키높이를 좀 맞추거나 그렇게 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좀 가지고 좀 보시면은 네.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 좀 나올 걸로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들이 요즘 증시 참여가 많은데 이런 측면에서도 증권주들 괜찮아 보입니까? 예, 지금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래 증권주를 좀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금융 섹터 중에서는 개인들은 증권을 가장 좋아하고 네. 기관 중에서는 뭐 은행이나 보험 쪽을 좀 가지고 가는데요. 증권주들이 좀 많이 와야지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률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증권주들이 조금 더 갈 걸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시각을 좀 가지고 좀 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대우증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고 이 종목 역시 이 동반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27,000원 선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손절가 아주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60일선이 놓여 있습니다. 25,000원 선에서 손절을 하고 목표가로는 3만 원 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고 기관 쪽에서도 나흘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대우증권의 모습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최철원 대리와 함께 종목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이 네. 두 종목입니다. 이노와이어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이렇게 네. 살펴봤는데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는 차트가 참 잘 만들어져 있네요. 네네네. 지난주에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이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한 수혜, 이노와이어, 다산 네트워크스 두 종목을 봤습니다. 이노와이어 추천드리고 나서 일단 상승 흐름을 계속 주고 있어요. 5일이동 평균선을 계속 타고 있고요. 5일선 아직 깨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이고 매수 추천을 16,0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6,200원을 가격을 주고서 어제 19,000원 고점을 터치를 했었는데 하여튼 15% 이상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이노와이어 글쎄요 15% 목표 수익률은 도달을 했지만은 조금 매도하기는 아쉽네요. 사실 이게 가는 종목을 중간에 잘라버리면은 더 큰 수익도 낼 수 있는데 잘라버리고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노와이어가 뭐 4분기 최대 실적 전망 뭐 이런 전망치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4G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어떤 통신 장비 업체, 뭐 통신 장비 업체는 많지만 이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분석,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어서 수익률 뭐 목표 달성은 했지만은 매도 정리하기는 조금 아쉽다 해서 조금 더 들고 가보자 이렇게 좀 권유를 해드려 봅니다. 시장이나 종목이나 지금 시장이 2100포인트 와 있는 가운데 약간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 시장보다는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은 이게 끝까지 수익을 좀 챙기는 이런 그 관점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좀 유지 관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요거는 뭐 수익률 관계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매수천도 11,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종가가 11,400원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좀 지지부진하죠. 이것도 수급 관계가 그렇게 뭐 썩 집중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기관이나 외국인 이런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야 종목에 대한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매수 매도는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진행이 되는데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세 분출을 못하고 있는 횡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장주나 1등주로 가서 항상 매매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요. 다산 네트워크스는 그냥 매도 정리를 하시고 이노와이어를 한번 계속적으로 집중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일정 부분 수익이 있을 때 다산 네트워크스 정리를 해보는 게 옳겠죠. 네. 차트를 봐도 좀 산만하게 놓여 있네요. 네, 이노와이어와는 좀 많은 모습, 네. 많이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최근 종목 장세 중에서도 뭐 조선주가 좀 가장 세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선주 따라서 관련 부품주도 급등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도 50만 원 터치했죠. 삼성중공업도 44,000원대, 4만원대 진입이 돼 있죠.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 뭐 두산중공업까지 해서 STX조선 특히 STX조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급등 패턴으로 32,000원, 뭐 3만원 이상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의 그 신고가 행진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조선주 어떤 신규 수주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고요. 조선주의 매출이 또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연히 그 기자재 관련주도 매출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조선주가 상승하면서 그 조선 기자재 업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조선 기자재 업종은 상당히 많아요. 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부품 엄청나게 많겠죠.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종목을 관심을 보면요. 두산엔진, STX엔진, 태광, 한라, IMS 이 네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종목, 두산엔진, 태광을 보겠습니다. 두산엔진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추천드렸다가 손절 매도하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드린 대로 터닝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보자. 결코 이 종목이 그냥 흘러내릴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는 포인트가 근래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가장 그 절묘한 포인트는 그저께였습니다. 근데 그저께 그 장 초반에 23,000원 막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어떤 터닝의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두산엔진은 그 수급 관계가 굉장히 개선됐습니다. 그동안 뭐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1월 4일날 신규 상장한 이후로 기관 매도 물량 나올 만치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외국인 매도 물량
첫날부터 130만 주, 둘째 날 170만 주 해서 나올 만큼 다 나왔다. 이렇게 관점으로 보고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에는 뭐 1월 7일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24만 개, 그제 48만 개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다량으로 입성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기관도 역시 1월 14일 날 순매수가 대량 순매수 좀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항상 수급 관계의 포인트가 중요하다. 수급 관계를 보면은 주가 동향도 똑같이 하락을 하다가 터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5일이동 평균선밖에 볼 수는 없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5일이동 평균선이 그저께 상향으로 돌파하는 캔들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산엔진 매수 가격 25,000원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네. 어제 종가 25,400원이었어요. 어제 종가 수준 25,400원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수준 가격 매수 말씀을 좀 드리고요. 5일선을 좀 쭉 타면 시세적인 흐름 글쎄요. 지난번에 33,350원이 1월 6일 날 최고점이었어요. 근데 그 고점을 터치하고서 이제 장대 음봉이 터진 그런 모습인데 일단 3만원대까지 고점 시도 20% 수준이죠. 3만원 수준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또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드려보면 이 두산엔진은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주 매출처고요. 세계 2위 규모의 디젤 엔진 생산업체입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1조 2,400억 매출, 1,700억 영업이 기록하고 있고요. 매출의 45%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또 매출을 내고 있고 주요 주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중공업이 신고가를 계속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요 주주인 종목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두산엔진 역시 거꾸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절대 주가 동향이 아랫방에 거꾸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추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태광 말씀을 드려보는데 태광도 예전에 한번 언급을 드린 다음에 주가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태광도 역시 전방 산업인 플랜트 쪽에 어떤 피팅 업체, 대형 피팅 업체에서는 뭐 1위 업체고요. 실적이 2009년도 4분기 이후에 이제 급속히 이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2동 평균선도 올라탔고요. 그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술적 관점의 지표는 121 이동 평균선이 상당히 좋거든요. 122동 평균선이라고 하면 이제 6개월간의 주가 동향을 제시를 해주는 지표죠. 그래서 태광도 122동 평균선에 올랐은 지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게 터닝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1월 14일 날 13만 개 해서 좀 세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태광 매수 가격은 어제 28,850원 종가가 됐는데요. 28,500원 지금 400원 들어오니까 5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고점이 31,250원이었네요. 지난번 고점까지 거기 고점은 돌파하지 않을까. 120선이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서 완만하게 상승 가지 않을까 해서 32,800원 15% 정도 목표 가격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런 정도로 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두산엔진, 태광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약간의 차이가 있죠. 두산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추세가 형성되려는 그런 모습이고 태광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 같아 보입니다. 이 차트를 살펴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두산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 매물벽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분명 있고요. 태광 같은 경우도 저항선이 분명 있는데 어느 종목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네네. 제가 판단하기는 두산엔진이 매물벽이 있지만 그 매물벽을 돌파하면 더 좋은 시세를 내지 않겠냐. 사실 길게 보셔도 돼요. 신규 종목이
사실 길게 보면 예전에 이제 한전 KPS나 한전 기술 이런 한전 산업 이런 것들한 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그 자리가 뒤돌아보면 항상 그렇죠. 네. 가까운 시각에서 보면 매물벽이 있고 저항이 있고 상당히 그 우려가 되는 그런 위치에 항상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위험한 어떤 매물대로 올라서게 되면 더 좋은 탄력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엔진 쪽을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태광도 역시 그렇다고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뭐 기술적으로만 봐도 이평선 관계가 이제 정배열 초기 단계거든요. 시장이 어쨌든 간에 지금 종목에 있어서는 종목 장세가 좀 계속 지금 진행되는 시장 상황이고 해서 태광이나 두산엔진이나 모두 조선업황의 지금 종목 장세 속에서 같이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선업황 개선에 따라서 이 두 종목 오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두산엔진 그리고 태광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산엔진 쪽에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셨고요. 네네. 매수가 25,000원 선, 목표가 30,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손절선은 22,500원 선, 그리고 네네. 태광도 잠시 살펴보면요. 매수가 28,500원 선, 목표가 32,800원 선입니다. 손절가는 25,650원 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과 함께 뉴스 속 테마주를 찾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시장이 휴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외부 재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내부 재료만으로 이렇게 상승을 또 해야 하는 우리 증시의 모습인데 그래도 중국 쪽의 부담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4% 넘게 밀렸었고 종가로는 3%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어제 장중에 우리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었죠. 시장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었던 중국 증시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영향력을 행사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출발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현대차 0.7% 내리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0.6% 내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 현대차 관련주들 이 3인방이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약간의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는 0.7% 정도 내리면서 장 좀 부진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무디스가 등급 하향 경고를 내렸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수합병을 펼치고 있는 포스코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좀 불안하게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악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의 주가가 좀 부진하게 현재 나오고 있고요. 46만 6,5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화학이 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밀렸었죠. 오늘 역시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40만 7천원 선입니다. 신한지주 보합권, KB금융 약보합권에서 현재 상황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0.4% 내리고 있고요. 한국전력 0.8% 오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죠.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 0.8%, 하이닉스 0.3% 오르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어제도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었죠. 그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현재 강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순매수를 기록한 외국인들의 힘을 받아서 삼성전자 역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LG는 0.2% 내리고 있고요. SK텔레콤 보합권입니다. LG디스플레이 0.1% 소폭 오르고 있고요. 롯데쇼핑 보합권, 우리금융 0.3% 내리고 있습니다. 신세계 0.8% 하락하고 있고요. KT는 0.4%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삼성화재 주가는 약 각각 엇갈리고 있죠. 0.7% 내리고 있는 현대제철, 그리고 삼성화재는 0.2%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네, 역시 현대차로의 인수
소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 자체가 호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4% 오르고 있고요. 9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조정이 나오고 있죠. 0.7% 내리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어제도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신고가 행진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0.2% 오르고 있고요. NHN이 이 신작 게임의 힘을 받아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코스피 현재 0.08%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098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5% 급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가격 제한부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셀트리온 10% 넘게 오르면서 어제장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차익 매물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3.2% 내리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0.3% 오르고 있고요. CJ 쇼핑과 포스코 ICT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어제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소폭 오르고 있네요. 204,900원 선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0.6% 오르고 있고요. 동서와 다음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SFA, 네오이스게임스, 태웅, GS홈쇼핑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0.7% 내리고 있고요. 성광밴드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강세인데요. 3.1% 오르고 있습니다. SK컴즈는 0.3%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태광 0.5% 오르면서 29,000원 선에서 현재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수 가격으로 저희가 28,500원 선 말씀드려봤고 목표 가격으로 32,800원 선 현재 구간에서 한 15% 정도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을 최건영 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손절 가격으로는 25,650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죠. 태광까지 흐름을 살펴봤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아토가 2.1%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룡광전투자는 1.4% 오르고 있고요. 멜파스가 0.9%, 덕산하이메탈 0.8%, 하나투어와 실리콘웍스 역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코가 급락세에서 좀 벗어나는 움직임을 어제 보이는가 싶었는데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1%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차바이오에는 1.4% 오르고 있습니다. 테크노세미켄과 동국 SNC, 파트너는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은 532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 연결해서 현재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장이 휴장을 했고 이 상대적으로 재료가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 시장 약간의 약세네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최근 단기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 부분 출회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다소 좀 둔화되면서 시장이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중국이 지준율 3%, 지준율을 인상하면서 주식시장이 약 3% 급락했지만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중국 지준율 인상에 따른 그런 긴축 우려가 작용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중국 소비 측면을 비롯한 매크로 측면이 견조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머징 마켓 전반에 대한 그런 인플레 압력이 최근 높아지면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로 다소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우리 시장의 경우 이제 지난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인플레 압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아직은 인플레가 기업 이익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나스닥 선물이 25포인트 정도 좀 급락을 하면서 장 초반 약세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나스닥 선물 급락의 이유는 현재 그 애플 CEO인 스티브 잡스의 건강 악화설에 따른 유럽 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약 6% 이상 급락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애플 관련된 악재가 시장 전반의 그런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그런 단기 변동성 확대를 유인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를 바꿀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에서 영향력이 많이 발휘되고 있는 그런 재료들,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는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부 변수가 더 큰 힘이 될까요? 아니면 내부 재료로도 가격대가 일정 부분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어닝 시즌이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들에 대한 영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수급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외국인의 그런 단기적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는 있지만 내부적인 수급 요인, 수급 모멘텀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최근 증시 주변 자금들이 증시로 다소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지수 하락시마다 개인들의 활발한 그런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수의 조정 압력도 다소 제한되면서 장중 조정에 그치는 그런 다소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 우리 시장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상승 압력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환시장 상황 정리해볼까요? 네, 어제는 미달러 하락을 반영하면서 달러 원 환율은 1113.5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증시의 강세와 역의 매도에 1111.7원으로 저점을 한 차례 낮추었지만은 이후 결제와 증시 유로화의 반락으로 쇼커버가 지속이 되면서 지지력을 나타내 전일 대비 3.6원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미 금융시장이 휴장이었던 가운데 유로존 구제안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유로화는 약세를 나타내고 여타 통화는 미달러에 상승을 하였습니다. 런던 NDF 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은 2.75원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 원 환율은 1115원에 개장해서 현재는 1110원 중반에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은의 2010년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은 4분기 동안 기업 선물한 순매도는 72억 달러로 급증을 했고 NDF는 8.2억 달러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분기 조선 업체들의 밀어내기 수주 등 선박 수주가 집중이 된 것과 유로존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이 그 배경으로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 전체적으로 선박 수주가 2009년에 비해서 증가하면서 기업 선물한 순매도도 1.6배 수준으로 증가를 한 331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비거주자의 NDF 순매도도 91.7억 달러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올해 2010년에 비해서 선박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어 기업 선물한 매도의 확대가 예상이 되고 달러원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여기에 NDF 순매도도 적극적으로 늘어나기는 힘들 듯 보입니다. 네,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 또 위안화의 강세 분위기와 꾸준한 내고 또 금융시장의 랠리 속에서 하락 압력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유로존 우려와 개입 경계,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꾸준한 결제들로 인해서 하단도 강하게 지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은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금일 대외시장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EU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증시와 장중 수급 따라서 1110원대의 제한적인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채권시장 살펴봐야 되겠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이 영향력이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권시장 약세를 보였는데요. 채권시장 소식도 종합해 볼까요? 네, 어제는 금통위 여진과 또 중국 지준율 인상 영향으로 채권시장은 약세를 지속을 하였습니다. 추가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이 선물을 1938계약 순매도를 보임에 따라서 투자 심리는 호전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물시장에서는 기간 영역별 차별화가 가속되면서 금리 인상에 부담을 갖는 3년 이하 중단기 영역 금리가 급등을 한 반면에 3년 이상에서는 교체 수요 유입으로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미 금융시장 휴장과 또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되돌림으로 금일 채권시장은 소폭의 강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기술적 되돌림 정도를 제외하고는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금리 상승
전망이 좀 우세한 가운데 금리가 하락하거나 특정 구간이 강세를 보일 때에는 쏠림 현상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최근 플랫과 만기별 차별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모멘텀 부재 속에서 투자 주체들의 관망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국채 선물의 거래량은 10만 계약을 하회를 하였고 시장 미결제의 증가세도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락으로 21선과의 이격이 과도하게 확대가 되고 있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는 만큼 주중에는 기술적 반등 시도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신년 들어서 약 3만 계약의 순매도로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2.8만 계약 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물 압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금일 국채 선물은 글로벌 증시의 조정 가능성과 또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장중에는 기술적 반등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우리 시장,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NH투자선물의 이진우 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오늘 하락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이 증시에서의 상승세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루어져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개장이 되지 않았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7주 연속 상승세를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시장에서는 과열의 움직임까지 이렇게 예측하시는 그런 전문가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상황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현재 내리고 계십니까? 예, 새해 들어서 이렇게 상승은 상승입니다만, 이렇게 양에 차지 않는 상승이죠. 전반적인, 함께 가는 그런 장도 아니고, 가는 종목만 가고, 못 가는 종목은 못 가는 것은 여전합니다. 이른바 이제 차별화된 그런 장세고, 또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하나의 변화는 외국인들의 마냥, 사주지만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김종성 앵커 말씀하셨던 7주 연속, 상승이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8주째가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피보나치 수열에도 해당하는 그런 시점이고, 한번 어떤, 변곡의 가능성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새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절반 정도, 상반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어떤 것은, 시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렇게, 다이내믹하지 못하다는 느낌이네요. 작년까지 이어졌던 한 2년간의 추세를 갖다가 계속 더 이어가자고 하기에는 레벨 부담이 이렇게 좀 확연합니다. 쭉쭉 가기에는. 반면에 또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기에는 쉽게 어떤 기존의 추세를 돌려 세울 만한 모멘텀도 지금 확실치가 않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은 꼭 이렇게 고비 때마다 이렇게 구원투수가 나타납니다. 버냉키가 나타나는가 했더니 최근 들어서는 또 일본이 외환보유고 내에 유로를 털어서라도 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사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눈길을 갖다가 별로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글로벌 증시는 특히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좋다고 얘기했던 브릭스라든지 이런 이머징 쪽 그리고 아시아 주변국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어제 3% 넘는 낙폭이었는데요. 상하이 지수가 아무래도 지준율 인상 같은 부분 워낙에 장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좀 우려스러운 어떤 현상이나 어떤 악재가 될 만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이 장이 또 이제 꺾이게 된다면은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시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일단 저는 뭐 주목하는 것은 이제 뭐 2100 주변에서 여기서 다지고 가는 것인지 여기서 어떤 추가 상승의 어떤 한계를 갖다가 맞은 것인지는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야 확인되겠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털어내기 시작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네. 뭐 요즘 어닝 시즌 다가왔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저희가 간간히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어닝 시즌 일단 실적 자체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분명 있기도 있습니다. 뭐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 걱정 어린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어닝 시즌 재료도 우리 증시 그리고 또 세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어닝에 대해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현재 코스피가 0.1%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0.1%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장 초반에 좀 밀렸던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하나 둘 이 자리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 쪽으로 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우리 증시의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마켓앤센 증시에서 저희가 종목별로 또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